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태블릿이든 전부 운영체제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운영체제가 없으면 아무리 비싼 하드웨어도 그냥 철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매일 쓰는 운영체제가 뭔지, 왜 그걸 쓰는지, 다른 선택지는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윈도우만 10억 대 이상의 기기에서 돌아가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 이상을 점령했습니다. 맥OS를 쓰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광하는 건지, 리눅스는 대체 누가 쓰는 건지, 유닉스는 또 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모든 운영체제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윈도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윈도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입니다. 1985년에 윈도우 1.0으로 처음 출시됐는데 당시에는 MS-DOS 위에서 돌아가는 단순한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불과했습니다. 화면도 굉장히 투박했고 기능도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윈도우 95, 윈도우 7, 윈도우 10을 거쳐 지금의 윈도우 11까지 진화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운영체제가 된 거죠. 윈도우의 가장 큰 장점은 범용성입니다. 거의 모든 PC와 노트북 브랜드에서 돌아가고 하드코어 게임부터 사무작업, 프로그래밍까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인터페이스도 사용자 친화적이라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PC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윈도우를 우선으로 지원하는데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에도 문제가 있는데 시스템 요구사항이 꽤 높아서 오래된 컴퓨터나 저사양 하드웨어에서는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데이트도 자주 하는데 성능 개선을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귀찮을 때가 많죠. 특히 윈도우 10에서 11로 넘어가면서 TPM 2.0 같은 보안 요구사항 때문에 멀쩡히 잘 돌아가던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가 끝나지 않는 무한 루프에 빠져본 적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보안도 문제인데 윈도우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다 보니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의 주요 타겟이 되거든요. 해커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운영체제를 공격하는 게 효율적이니까요. 그리고 전설의 블루스크린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윈도우 1.0 때부터 있었던 건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중요한 작업 중에 갑자기 파란 화면이 뜨면서 모든 게 날아가는 그 경험, 윈도우 유저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맥OS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이 2001년에 맥 컴퓨터용으로 출시한 운영체제인데 윈도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맥OS가 애플 기기에서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맥북이나 아이맥 같은 애플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앱적 통제하기 때문에 맥OS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같은 사양이라도 윈도우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맥OS는 특히 창작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영상 편집자, 그래픽 디자이너, 음악 프로듀서들이 맥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 파이널 컷 프로, 로직 프로, 게러지 밴드 같은 애플의 강력한 기본 앱들 덕분이죠. 할리우드 영화 편집실이나 음악 스튜디오에 가보면 맥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색 정확도가 중요한 작업이나 음악 제작에서 맥OS의 안정성과 지연 시간 관리가 뛰어나거든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고 있다면 맥OS와의 연동이 끝내줍니다. 메시지, 전화, 파일을 기기 간에 자연스럽게 동기화할 수 있거든요. 에어드롭으로 파일을 순식간에 옮기고 아이폰에서 복사한 내용을 맥에서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으며 아이패드를 맥의 보조 화면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처럼 강제 업데이트나 갑작스러운 충돌도 거의 없고 배터리도 더 오래 갑니다. 특히 애플 실리콘 칩이 탑재된 맥북들은 배터리 효율이 놀라울 정도죠. 하지만 맥OS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맥을 쓰려면 비싼 애플 하드웨어를 사야 하는데 예산이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가장 저렴한 맥북 에어도 100만 원이 넘고 전문가용 맥 스튜디오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게임도 문제인데 맥OS 기기에는 다이렉트 X가 없고 강력한 그래픽 카드도 탑재하기 어려워서 게이밍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스팀에 있는 게임 중 맥을 지원하는 건 절반도 안 됩니다. 일부 전문 소프트웨어도 맥에서는 사용할 수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이 제한된 버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학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쓰는 CAD 소프트웨어나 특수 장비 제어 프로그램 중에는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게 많죠. 수리나 업그레이드도 까다로운데 애플이 부품을 독점하고 있어서 공인 서비스 센터가 아니면 수리받기 어렵고 비용도 비쌉니다. 리눅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눅스는 윈도우나 맥OS와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하나의 운영체제가 아니라 배포판이라고 불리는 운영체제 가족이거든요. 1991년에 핀란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리누스 토르발스가 만들었는데 다른 운영체제들에 대한 무료 오픈소스 대안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당시 21살이었던 대학생이 취미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금은 전 세계 인터넷 인프라의 근간이 됐습니다.
높은 시스템 요구사항이 필요한 윈도우나 비싼 맥OS 기기와 달리 리눅스는 가볍고 안전하며 비싼 하드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컴퓨터나 고성능 서버에서도 잘 돌아가죠. 10년 된 노트북에 리눅스를 설치하면 다시 쌩쌩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만의 버전을 수정하거나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리눅스 배포판이 존재합니다. 우분투나 페도라처럼 일반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것도 있고 센트OS나 데비안처럼 서버와 전문가용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죠. 보안에 특화된 칼리 리눅스는 해킹과 보안 테스트용으로 유명하고 라즈베리파이 같은 초소형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배포판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리눅스는 프로그래밍, 사이버 보안, 서버 관리 분야에서 널리 쓰입니다. 사실 구글, 페이스북, 심지어 나사의 시스템까지 리눅스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 웹서버의 90% 이상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500대 전부가 리눅스로 돌아갑니다. 안드로이드도 사실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주머니 속에도 리눅스가 들어있는 셈이죠. 하지만 리눅스는 초보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윈도우나 맥OS와 너무 달라서 새로운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많은 리눅스 배포판이 그래픽 메뉴 대신 텍스트 기반 명령어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소프트웨어 호환성도 문제인데 대부분의 주류 앱과 게임이 윈도우나 맥OS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대신 리브레 오피스를 쓰고 포토샵 대신 김프를 써야 하는 시기죠. 그래서 리눅스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안 쓰는 거고 일반 데스크톱 시장 점유율은 2에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크록 OS는 구글이 개발해서 2011년에 처음 출시한 가볍고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나 맥OS가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크록 OS는 주로 인터넷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됐거든요. 웹 브라우징, 스트리밍, 웹 앱 사용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용자들에게 완벽한 운영체제입니다. 크록북이라는 저렴하고 빠른 노트북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나오는데 학교나 사무실에서 쓰기에 적합하죠. 미국에서는 특히 교육 시장에서 크롬북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과 관리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학교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수백 대의 크롬북을 중앙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크롬 OS는 몇 초 만에 부팅되고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보안 면에서도 뛰어난데 대부분의 작업이 기기 자체가 아니라 구글 서버에서 처리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나 시스템 손상에 덜 노출되거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접근할 수 있어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수 있고 단순한 웹 브라우저보다 훨씬 다재다능합니다. 하지만 크롬 OS에도 약점이 있는데 인터넷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연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비행기 안이나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어도비 포토샵 정식 버전이나 점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같은 많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않고 고사양 게임도 지포스 나우 같은 클라우드 게이밍 셋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로 넘어가서 안드로이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개발한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삼성, 샤오미, 원플러스 등 여러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죠. 안드로이드의 멋진 점은 테마를 바꾸고 서드파티 런처를 설치하고 시스템의 거의 모든 측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건데 잠겨있는 인터페이스의 iOS와는 다른 점이죠. 기본 키보드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기본 브라우저가 싫으면 바꾸고 심지어 전체 홈 화면 인터페이스도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수백만 개의 앱과 게임이 있고 안드로이드 기기는 10만 원대 저렴한 보급형부터 200만 원이 넘는 고급 플래그십 모델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큰 장점이죠. 하지만 안드로이드에도 단점이 있는데 모든 기기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이나 구글 픽셀 같은 대형 브랜드는 몇 년간 업데이트를 지원하지만 저가 브랜드는 업데이트가 1년도 안 돼서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 저하와 오래된 기기의 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 다른 문제는 블로트웨어인데 제조사들이 삭제할 수 없는 불필요한 앱을 미리 설치해 놓는 거죠. 쓰지도 않는 앱이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배터리를 소모하는데 지울 수도 없으니 짜증나는 거 많습니다. 안드로이드가 강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iOS보다 최적화가 덜 되어 있어서 일부 앱이 안드로이드에서는 버벅거리지만 아이폰에서는 부드럽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OS는 애플이 개발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구동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오픈소스이고 여러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와 달리 iOS는 애플 기기 전용이라서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죠. iOS 기기는 안정적이고 장기간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는데 오래된 아이폰도 5년에서 6년간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2017년에 나온 아이폰 8도 2023년까지 최신 iOS를 받았으니까요. 앱스토어도 엄선된 앱 선택을 제공하는데 많은 개발자들이 높은 보안 기준과 유료 사용자 기반 때문에 새로운 앱 출시 시 iOS를 우선시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같은 앱들이 iOS에서 먼저 새 기능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iOS 생태계는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같은 애플기들이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해주는데 에어팟을 아이폰에 연결했다가 맥북으로 옮기는 게 자동으로 되고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맥에서 바로 보입니다. 하지만 iOS에도 단점이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사용자들이 홈 화면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설치하거나 애플 생태계 없이 쉽게 파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아이폰에는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도 없고 이어폰 잭도 없죠. iOS 기기는 비싼 편인데 가장 저렴한 아이폰도 100만원에 가깝고 최신 프로 모델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유닉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닉스는 가장 오래된 운영체제 중 하나이자 많은 현대 운영체제들의 조상입니다. 1960년대 후반 AT&T의 벨 연구소에서 개발됐는데 주로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다중사용자 멀티태스킹 운영체제로 설계됐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현대 운영체제들과 달리 유닉스는 일반 소비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기업 서버, 은행 시스템, 과학 연구의 대규모 작업을 처리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기상청은 유닉스 기반 시스템을 사용해서 기상예보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기상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금융권에서도 유닉스가 많이 쓰이는데 안정성과 보안이 중요한 은행 거래 시스템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유닉스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닉스 설치 비용은 사용자당 1,447달러로 매우 비쌉니다. 250명의 사용자가 있는 큰 회사라면 전체 유닉스 배포에 30만 달러 이상이 들 수 있다는 뜻이죠. BSD, 버클리 소프트웨어 배포판은 유닉스에서 파생된 운영체제의 가족입니다. 1970년대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개발됐는데 상용 운영체제들과 달리 BSD는 보통 소비자 노트북이나 데스크톱보다는 서버, 네트워킹, 임베디드 시스템용으로 기술 전문가들이 사용합니다. BSD 기반 운영체제의 예로는 플레이스테이션 4와 5가 있는데 소니가 게임 콘솔의 운영체제로 BSD를 선택한 이유는 안정성과 성능 때문이죠.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도 BSD에서 돌아가는데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영상을 끊김없이 전송하는데 BSD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처리 능력이 필수적이거든요. pSense와 OPNsense 같은 방화벽도 BSD 기반인데 기업 네트워크 보안에 널리 쓰입니다. BSD에는 FreeBSD, OpenBSD, NetBSD를 포함한 여러 버전이 있고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FreeBSD는 범용 서버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고 오픈BSD는 보안에 특화되어 있으며 NetBSD는 이식성이 뛰어나서 거의 모든 하드웨어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용도로 컴퓨터를 쓰고 게임도 하고 싶다면 윈도우가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호환성이 가장 넓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게임이 윈도우용으로 나오거든요. 창작 작업을 주로 하고 애플 생태계에 이미 투자가 되어 있다면 맥OS가 좋은 선택이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이나 서버 관리를 배우고 싶거나 오래된 컴퓨터를 되돌리고 싶다면 리눅스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학습 곡선이 있지만 완전히 무료이고 커뮤니티 지원도 탄탄하거든요. 가벼운 웹서핑과 문서 작업이 주 용도라면 크롬북과 크로OS가 저렴하고 빠른 선택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커스터마이징의 자유와 다양한 가격대를 원한다면 안드로이드, 안정성과 장기간 지원, 그리고 애플 생태계와의 연동을 원한다면 iOS를 선택하면 됩니다. 유닉스와 BSD는 일반 사용자가 직접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서비스들의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완벽한 운영체제는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여러분의 용도와 상황에 맞는 게 최선의 선택이죠. 중요한 건 자기가 뭘 쓰고 있는지, 왜 그걸 쓰는지, 다른 선택지는 뭐가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야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기술을 도구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운영체제는 결국 여러분과 컴퓨터 사이의 통역사 같은 존재인데 어떤 통역사를 고르느냐에 따라 컴퓨터 사용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